자, 또 하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 하시면 165. 등기할 사항 돼 있죠? 그거예요. 이제 등기 대상. 보시고. 이제 민법과 조금 이제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자, 신경 쓰셔야 돼요. 보시고.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등기의 대상들이고요. 그 책 좀 보세요. 보시면. 일단 뭐 165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가보세요. 166. 큰 2번에 등기할 사항이 물건화 있죠. 물건화 체크하고 그 다음 이제 168 가시면 3번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와 있어요. 권리. 169에서 이제 4번에 이제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등기할 대상은 크게 세 가지예요. 등기할 물건, 등기할 권리, 권리 변동 세 가지. 세 가지가 이제 좀 잘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이 파트는 이제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이제 자, 별표 3개 딱 쳐놓으시고 대상 파트 꼭 보셔야 돼. 등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 사항이죠. 등기할 대상. 이렇게. 기본입니다. 보시고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요거 하세요. 등기할 물건. 이제 등기할 물건이 뭐가 있는가.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등기법 정식 명칭이 부동산 등기법 그랬죠. 그럼 등기할 물건은 뭐다? 부동산이 되겠지. 그렇게 나오죠. 또 이제 그럼 다시 잘라서 부동산은 다시 이제 뭐와 뭐가 있다? 토지와 그 정착물. 정착물이 건물. 이렇게 하세요. 물건은 두 가지예요. 이제 토지가 있고 두 번째 건물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또 하나 볼게요. 그러면 토지는요. 일필의 토지가 큰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다음 건물이 문제예요. 건물. 자, 볼게요. 건물인데 자, 이제 민법 시간에 공법 시간에 중개법 시간에 열심히 했죠? 건물은 뭐예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제. 건물의 요건이 나와야지. 근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뭔가 하면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건물 요건은 처음에 그게 나와야지. 토지에 정착이 되고 그렇게 돼야지. 정착이 되고 정착이 되고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해요. 지붕과 뭐죠? 이제 지붕과 되고요. 자, 일단 다시 토지에 정착이 먼저 돼야 되고 그다음 이제 지붕과 있어야죠. 그다음 이제 주벽 또는 기둥을 요합니다. 요게 이제 요건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뭔가 하면 자, 건물인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일단 토지에 정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 그랬죠. 요게 이제 판례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요. 우리는 건물만 등기한다? 그렇게 표현 안 하고요. 우리는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어요. 건물 외관. 외관이 뭐다? 외관이 이거예요. 첫 번째 정착이 되고 그다음 이제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을 요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 세트. 하나 보셨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건물만 그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세요. 건물의 외관을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건물 외관이 뭐다? 정착이 되고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례 내용입니다. 보셨고. 그럼 세 번째 이제 요거 해야죠. 자, 구분 건물 기억나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구분 건물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하던 아파트죠. 자, 그럼 그림 봐요. 아파트를 딱 가보면 이제 아파트 이제 101호, 102호 여기가 구분 건물이죠. 그럼 이제 기억하세요. 101호, 102가 이제 구분 건물이 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요 101호, 102가 이렇게 101호가 벽으로 막혀 있어야죠. 요거를 구조상 독립 그래요. 구조상 이제 독립이 돼야 되고 또 하나 101호, 102호야 출구가 따로 있어야 돼요. 출구가 이렇게. 요걸 이제 이용상 독립 그래요.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이제 독립을 요한다. 보시면 또 기억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점 찍어놨죠. 요거는 미시예요, 또는이에요? 미시입니다. 구조상 독립이 돼야 되고 이용성이 또 돼야 됩니다. 이렇게 둘 다 요건을 요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거면요. 그럼 자 동성을 갖추고 있으면 언제나 구분 건물이 아니죠? 또 하나 거면 구분 건물 등기까지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구분 건물 등기를 요한다. 근데 이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뭔가 하면 인천에서요. 인천에서 한 7, 8년쯤 된 것 같아요. 웬 돈 많은 사람 하나가 이렇게 했어요. 연립이 있죠. 연립 한 동을 통째로 다 샀어요. 16채를 샀어요. 다. 한 동을. 그래서 요걸요. 등기소에 등기 시작했어요. 단독주택으로. 이 등기를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줘야 됩니다. 뭔가 하면 요게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구분 건물은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고
뭐까지 요한다? 등기까지 요한해요. 등기까지. 그래서 이거 등기 안 하면 그때 이제 별개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시험에 즐겨 뜨는 지문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구분 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되면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X.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야 돼. 시험에 그렇게 3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셔야 돼요. 구분 건물. 보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좀 잘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비교하게.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자, 구분 건물이죠. 자, 보세요. 그럼 다시 잘라서 이제 구분 건물은 이렇게 합니다. 전유 부분이 있고요. 이런 거 하나 들어오세요. 그럼 이제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이 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요. 전유 부분이 뭔가 하면 아파트 101호, 201호, 301호 여기가 전유 부분이에요. 아파트에 이제 이렇게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요. 여기도 잘라, 공용 부분을 잘라서 2개 나와요. 여기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그럼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한 것 같은데? 자, 다시 이제. 첫 번째, 아파트에서 보세요. 자, 구조상 공용 부분. 요거는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라는 구조 때문에 공동 소유하는 거. 아파트에 있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게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보세요. 아파트 가면 그거 있죠. 노인정이 있죠. 관리 사무실이 있죠. 거기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놀이터는 건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빼야지,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기억하세요. 자, 다시. 아파트에는 다시 이제 전유 부분이 있고 뭐가 있다? 공용 부분이 있고. 잘라서 공용 부분 또 잘라요. 구조상과 규약상으로.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에 구조상 공용으로 뭐가 있다? 아파트에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요거는 등기를 안 합니다. 등기 안 해. 별도로 따로 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아파트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가 있다?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요거는 등기해요, 안 해요? 요건 등기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비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이제 166, 167 쭉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한번 읽어보셔야 될 책 나중에 보시고. 그럼 어려운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어려운 거 하나. 자, 네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요게 있어요. 네 번째가. 자, 그 책에 이제 167. 그 끝에 박스 있죠. 그 박스가 중요합니다. 볼게요. 여기를 흔히 타이틀이 이렇게 달아요. 여기를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라 불러요. 이렇게. 아세요? 제목이 뭐예요?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라 표현합니다. 여기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부동산의 일부 그러고요. 부동산 일부, 밑에가 이제 권리의 일부예요. 또 보세요. 이 권리 일부가 다른 말로 이거 불러 지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앞에는 요거 하세요. 앞에는 용의권의 설정. 용의권 설정. 자, 그럼 또 봐요. 용의권 그러면 뭐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걸 포함됩니다. 이제. 그리고 뒤에는 처분행위예요. 자, 또 보세요. 자, 처분행위인데 처분행위 대표가 뭐가 있다? 여기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렇게. 또 이것도가요? 저당권 설정. 그것도 처분행위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 빌려오고 저당권 해놨죠.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에 의한 경매, 소유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 저당권 설정, 요것도 처분행위입니다. 이렇게. 요 표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의 일부의 용의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죠. 보세요. 뭔가 하면 용의권은 타인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죠. 언제 다 써야 돼요? 그렇진 않아요. 일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거.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동산의 일부의 처분행위는 어때요? 내 토지를 절반을 팔고 싶어요. 그럼 보세요. 내 토지 절반 사세요. 돼, 안 돼?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의 일부인 채로는 처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와야지, 이제. X 이렇게. 그 책의 순서가 틀립니다. 잘 보셔야 돼. 다시. 그럼 이제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어때요?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분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자, 정확히 아셔야 돼. 봐요. 토지가 A와 B의 공동 소유예요. A 지분 2분의 1, B 지분 2분의 1. 그럼 이제 뭔가 하면 A의 지분은 노란 점입니다. 뭔가 하면 이 지분이 점이에요, 점. 이렇게. 이게 절반, 노란 점이에요. 자, B의 지분은 빨간 점. 이렇게. 보세요. 이게 공유예요, 공유. 그럼 앞으로 이제 지분 나오면 떠올라야 돼.
지분은 첫 번째는 점이에요, 점. 또 중요한 건 지역을 쪼갤 수가 없다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점이니까 사용수가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또 이제 보시고 이제 그럼 권리 일부, 지분의 처분행위는 자 A가 이제 내 집은 팔아야지 돼 안 돼요? 그거는 돼. 독립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요 기하세요. 요 박스가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거의 매주 시험 나 매주 나오고 수업 시험마다 이렇게. 그래서 꼭 기하세요. 기하세요. 제목은 이렇게 합니다. 일물권자 그 예외라 표현하고요. 요 박스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딱 체크하세요. 박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물건 파트 가장 이제 그 기본되는 사항들입니다. 보셔야 돼. 비교. 그래서 기하시고 이제 그다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이제 등기할 권리인데 뭐 등기할 권리는 뭐 지금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책만 한번 볼게요. 책만. 자, 그래서 이제 168 보시면 밑에 3번에 등기할 상인 권리라고 돼 있죠. 읽어보시고 옆에 박스 보세요. 169페이지. 첫 번째 간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죠. 요거는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 이거요. 보세요.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그랬잖아요.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등기해야 하는 권리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소유권, 용익물권, 뭐 저당권, 권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두 번째 간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죠. 그거는 채권입니다. 채권. 임차권, 판매권. 자, 보세요. 우리 흔히 사회에서 임차권 주로 등기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근데 이거는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등기해야 하는 권리는 물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이제 뭐 할 수 없는 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파트도 뭐 크게 지금은 문제로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요거 알죠? 등기할 권리 변동. 여기가 이제 민법과 이제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자, 저 집 하나 보세요. 일단 권리 변동 파트를 제가 앞으로 두 개로 자를게요. 잘라서 용어를 좀 구분해 보셔야 돼. 첫 번째 이렇게 보여요. 첫 번째는 실체법상 권리 변동. 이렇게. 두 번째가 이제 절차법상 권리 변동. 자, 집 한번 보세요. 용어를 이제 구분하셔야 돼.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등기법 시간에 절차법 나오잖아요. 실체법 나오죠. 이거는 민법이에요, 민법. 또 두 번째는 절차법이 나오면 이건 이제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용어를 구분하세요. 그럼 또 봐요. 실체법 왔죠? 여기가 민법상 권리 변동인데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민법 186조. 또 민법이 이제 187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양자 비교 파트. 그럼 또 이제 절차법, 부등법인데 부등법은 부등법 3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권리를 이렇게 세 개로 이제 잘라 보셔야 돼. 자, 이제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186조는 이렇게 해서요. 법률 행위 그래요. 자, 법률 행위로 인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물건 변동입니다. 이렇게 있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법률 행위인데 법률 행위가 뭐예요? 계약이죠. 그럼 이제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매매 계약만으로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죠. 뭐까지 해야 돼? 등기까지 해라.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거예요. 효력 발생 요건. 다른 말로 그렇게 해서요. 성립 요건주의다. 이렇게. 원칙주의입니다.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자, 187조 잘 보세요. 187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 규정 그래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만이에요.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근데 언제는 등기해라? 처분 시에는 등기해라. 그래서 187조는 그 등기가 이제 처분 요건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제. 이걸 구분하셔야 돼, 달라. 다시 보세요. 자, 186조는 원칙조화. 이제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보세요.
자, 계약기를 체결한 경우에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한다는 게 원칙조항이고. 그럼 이제 187조. 자, 법률 규정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만이에요. 취득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취득 빼고요. 변경이나 다른 거는 등기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취득은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언제는 등기라? 처분 시에는 등기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법률 규정이 있죠. 요거 얘가 와야지. 얘가 이제 쭉 나왔어요. 이제 상속. 그다음 이제 공용징수. 그다음 이제 판결. 그다음 경매. 또 있어요. 기타.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다시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상속, 공용증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얘들은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그럼 봐요. 그럼 얘들은 과연 언제 권리 취득하는지 그걸 이제 따져보자 그 말입니다. 그게 나오는 거 이제. 보세요. 그럼요. 첫 번째 상속. 상속은 많이들 아시죠? 이렇게 합니다. 상속은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입니다. 이렇게. 갑이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보세요. 아들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을은 정확히 언제부터 소유자?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상속은 사람이 두 명이 나와. 갑을 우리가 피상속인 그래요. 을은 상속인 그래요. 갑이 이제 피 흘리고 죽은 사람이에요. 피상속인이야.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럼요. 자, 정확하게 을은 이제 언제부터 소유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럼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을이 병에게 처분할 때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무슨 등기하라고? 그치? 그게 이제 을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그 다음 등기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요 등기하라 그 말이에요. 상속 등기 이렇게.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제. 첫 번째 상속 해보셨고. 자, 책 보실래요? 자, 그래서 169. 자, 2번에 보시면 4번에 2번. 자,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한다. 법률 규정 나왔죠? 그래서 1번 체크하세요. 1번.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체크하세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이 없이도 자, 체크하세요. 피상속인의 사망 시 이렇게. 상속인에게 포괄적 승계된다. 이렇게. 그거 하나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자, 유증은 나중에 볼 거고요. 첫 번째 하나 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공용징수 왔습니다. 자, 또 보세요. 그러면 공용징수는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요거는 수용이겠죠. 자, 이거예요.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합니다. 자, 수용하면 그래서 이제 수용 가면 이게요. 공권력으로서 국가가 강제 취득하는 게 수용이죠. 그럼 수용할 때 국가는 언제부터 소유자? 저 흔히 그렇게 해요. 수용한 날. 수용의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자, 169회 그 제일 끝에 2번에 2번. 수용에 의하여 물권에도 일하는 시기는 수용 우상을 지급, 공탁하면 자, 체크하세요. 사업 시행자는 등기 없이도 토지를 줄 그세요. 수용한 날. 수용자다. 그 수용한 날 다른 말 어떻게 부려요? 뭐 수용의 시기라 부릅니다. 수용의 시기. 여기도 이제 등기 안 해도 취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수용한 날, 수용의 시기를 표현합니다. 그럼 또 하나 볼게요. 그러면 자,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죠. 그럼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아니도 소유자, 소유자. 근데 국가 처분할 때 어떻게 해라? 처분할 때 이제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그 다음 이제 넘겨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뭐 똑같은 케이스 자꾸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비교. 좋고. 그 다음 이제 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세요. 판결. 자, 고개 되시고 판결 쪽에서 제가 칠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판결 파트가 이제 민법과 등기에 공통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판결은 종류가 대표가 3가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행 판결이 있고, 그다음 이제 형성 판결이 있고, 또 이제 확인 판결이 있다. 이렇게 3가지. 이행, 형성, 확인. 자, 제가 사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보세요. 첫 번째, 이행 판결.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이렇게. 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요. 을이 갑에게 이제 대금을 딱 줬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계약 체결하고 대금을 했죠. 을이 갑한테 얘 그만 등기 넘겨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갑이요. 들은 척도 안 해. 아까 우리 보세요. 우리 등기는 원칙은 공동 신청 그랬죠.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갑이 협력 안 하면 원칙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을은
어디 가야 돼요? 법원. 그렇지, 법원에 가야지. 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 제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요. 법원은 크게 3개 따져봐요. 첫 번째, 법률행위가 인정합니다. 두 번째, 이행기가 도래했냐 안 했냐. 세 번째, 대금지고 했냐 안 했냐. 이상 없어요. 이상 있으면 판결 나옵니다. 판결이 이렇게 와요. 갑은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자,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에요. 판결 나왔어요. 갑은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그죠? 그 문제가 등기하라고 나왔죠. 그럼 얘는 이제 언제부터 소유자? 등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봐요. 그럼요. 우리가 187조는 지금 등기를 안 해도 권리들 취득하고 찾고 있죠. 그럼 187조에 이행 판결은 포함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라고 이렇게. 이래 나와. 요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합니다. 한 가지 첫 번째. 첫 번째로 또 봐요. 두 번째 이렇게 하죠. 두 번째는 이제 형성인데, 자 보세요. 토지가 A와 B의 공동 소유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요 공유물 분할은 원칙은 누가예요? 소유자. 원칙은 A, B가 협의를 해야죠. 문제가 협의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협의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서 법원에 딱 가야죠.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은요. 토지조사 후에 판결 나와요. A와 B는 서쪽 지정 기준으로 10m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갖는다. 이렇게. 그럼 봐요. 원래 A, B 공유죠. 판결에서 잘랐어요. 여기는 A 거, 여기는 B 거. 그런가? 그래서 판결이 법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가 형성 판결이야.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A, B 소유권은 언제 나눠집니까? 형성 판결 시. 판결이 확정된 때 그래요. 확정이 딱 되면 A, B는 분필 등기 안 해도 권리는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봐요. 형성 판결 얘는 판결 자체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겁니다. 요게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보셨고, 자, 또 하나 더 확인 볼게요. 확인은 대표가 이제 요거예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하면 갑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입니다.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요. 갑의 소리를 위조를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럴 수 있겠죠. 여기서 문제가 을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무효예요. 보세요. 위조잖아요. 법률행위가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등기에 유효 무효를 따질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법률행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등기부 기록이 돼야 돼. 세 번째는 법률행위랑 등기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 세 개를 충족해야 유효해요. 다시 첫 번째는 법률행위, 두 번째는 등기부의 기록, 세 번째는 법률행위랑 등기가 일치할 것. 세 개를 충족해야 유효해요. 자,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위조니까? 그렇죠. 법률행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효인 등기예요. 그럼 봐요. 갑이 이렇게 할 거예요. 의뢰 등기 무효잖아요. 그 무효니까 그냥 내가 혼자 가서 이제 등기 써서 등기 신청 딱 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등기하는 갑의 등기를 받아줄까 말까요? 안 받아줘요. 왠가 안 봐요. 우리가 등기하는 형식 심사하죠. 그럼 뭔가 하면 등기부 좀 있잖아요. 또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중 등기란 거예요.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갑은요. 등기소가 아니고 어디 먼저 가야 돼요? 법원 먼저 가야 돼요. 신청해야죠. 법원에서 따져봤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판결 나와요. 자, 두 줄인데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위 건물은 갑이 신축하였으므로 갑의 소유물을 확인한다. 하나,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의뢰 등기를 말소하라 나와요. 판결 가지고 말소시키고 등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서요. 위 건물은 갑의 소유물을 확인한다 그랬죠.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인데 보세요. 판결 때문에 소유자가 된 거예요? 원래 소유자예요? 원래 소유자예요. 그럼 확인 판결은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말한 거 187조.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거는 형성 판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형성 판결 대표는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또 하나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권리 변동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 나와야 돼. 자, 제 책 보세요. 자, 줄거고 다시 설명드릴게. 자, 170 가보세요. 170. 그 체크하세요. 2번, 3번에 2번 지문.
170페이지 꼭대기 2번. 판결은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체크하세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로 나눌 수 있는데 체크하고. 그 다음에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 체크하고요. 가로속 줄 그세요. 가로속에 공유물 불합 판결 하나만. 이 해당한다. 그 다음 보세요. 즉 형성 판결은 집행이 불필요하므로 그 판결 확정 시에 체크하고요. 일정한 법률 관계에 발생의 효력이 발생한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짚어 한번 보세요. 뭔가면 자 판결 종류 몇 가지라고요? 이행, 형성, 확인 세 가지죠. 지금 거기서 근데 지금 확정된 때 그랬잖아요. 확정이 무슨 말이에요? 확정. 꽝꽝꽝 때렸어? 아니야. 가요 이제. 법원서 판결 딱 떨어졌어요. 이 판결 이거 무조건 따라가야 돼? 아니죠. 뭔가 봐요. 법원 판결 떨어지면 이렇게 2주가 불복 기간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은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 2심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죠. 뭔가 보세요. 판결 떨어지고 2주간은 이 효력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2주 기간 내에 이렇게 항소나 상고하면 이 판결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주를 이제 무사히 지나가면 판결은 확정됐다라 표현하는 거예요. 더 다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판결은 세 가지. 뭐 있다? 이행, 형성, 확인 있고. 이런 판결의 효력 발생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 체크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그 판결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셔야 돼. 하나. 그 다음 이제 경매는 또 많이 아시더라고요. 자, 경매. 경매는 이제 그거죠. 국가가 하는 공경매. 그리고 경매에서 권리 변동 시기는 언제? 대금 완납. 그렇지. 대금을 완납한 때. 지금은 좀 바뀌어서 얘기해요. 지금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그래. 한글로 바뀌었어요. 체크할게. 여기 170페이지 박스 밑에 4번 체크하세요. 경매. 2번 체크하세요. 2번. 자, 2번에 중간에 보시면 민법 187조 경매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를 의미한다. 공경매 체크하고. 자, 두 번째. 이제 1번에 또 있네요. 1번 위로 올라가세요. 1번 첫 번째 줄 끝에 경매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체크하세요.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옛날 완납 그랬죠? 한글 표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자, 고개 드시고 187조 좀 쭉 나왔습니다.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나왔습니다. 무조건. 예. 기타 하나 보고 갈게요. 그 옆에 페이지 171. 그 박스 있죠? 플러스 스타디. 거기서 하나 체크할게요. 1번 체크하세요. 1번 하나만.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먼저 체크하세요. 공유수면 매립. 우리 흔히 말하던 원시 취득이지. 보세요. 이제 내가 건물 처음 지었어요. 그럼 나는 등기해야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예요. 원시 취득이니까 그 말입니다. 무조건. 자,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쭉 가서요. 자, 줄 긋게요. 쭉 가서 10번 줄 그세요. 10번.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그 다음에 10번도 줄 그세요. 부동산 멸실에 의한 물권 소멸.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8번 체크하세요. 8번.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 소멸. 거기서 체크하고 8번, 10번 두 개 묶어주세요. 8번과 10번. 이 두 개 꼭 아셔야 돼. 자, 고개 드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건물이 가배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에요. A라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B라는 저당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요. 됐죠? 이거 흐리 보는 사례죠. 자, 보세요. 근데 전세가 시간이 쭉 흘러서 기가 만료했어요. 기가 만료하면 이렇게요. A가 갑한테 전세금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한으로 뭘 줘요? 전세금을 주고 돈 받고 이사 갔다. 이사 갔어요. 그럼 보세요. A 등기, 전세금 등기 있죠. 요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아니에요. 이게 안 해도 무효예요. 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전에 자, 등기 유효는 저기겠죠. 법률 행위가 있어야죠. 그럼 이제 등기부 기록이 돼야죠. 세 번째는 양대 일치해야죠. 그래서 원인이 좀 소멸했잖아요. 계약 기간 끝나서. 그래서 이 등기는 당연 무효예요. 그게 뭔가 하면 말소 등기는 하나의 확인 차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말소 등기를 해야 권리가 소멸한다? 그런 건 없어요. 없고 원인 소멸하면 등기는 당연 무효예요. 말소 등기 하나의 확인 차원입니다. 또 봐요. 또
B가 저당권자죠. 네. 또 그거예요. B가 갑이 B한테 돈 갚아버렸어요. 갚았다. 갚으면 보세요. B의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안 해도 무효죠. 변제로 원인이 소멸했으니까. 등기는 당연 무효예요. 중요한 게 뭔가면 여기 보세요. 자, 등기한 후에요. 원인 소멸하잖아요. 등기는 당연 무효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말소 등기 하나의 확인 차원에 불과해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게 자, 말소 등기 해야 원인 소멸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여기서 8번, 10번 딱 묶어놓으셔야 돼요. 두 개. 기억하세요. 원인 소멸하면 그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무효고요. 무효고 말소 등기 하나의 확인 차원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표지부에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돈 내고 따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돈 내고 따로 말소를 해야 이제 근데 뭔가 하면 이제 보세요. 이제 또 하는 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원칙만 공부하는 거예요. 실무 또 달라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법리상으로 볼 때 따져 보는 겁니다. 이렇게 원칙만 이렇게. 그래서 모시고 이렇게 그래서요. 자 이렇게 해서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에서 원인 소멸하면 등기는 당연 무효로 보셔야 돼. 그 이제 중요한 게 말소 등기 하나의 확인 차원이다. 자꾸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11번 아까 줄 걷나요? 줄었죠. 부동산 멸실했다.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시 자 보세요. 갑은 소유자고요. A는 전세권자, B는 저당권자예요. 자, 등딱 돼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런 사실이. 자, 보세요. 저 A는 전세권자고 B는 저당권자입니다. 근데 자 갑의 건물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건물이 다 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요구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무효지. 목적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또 이제 A의 전세권, B의 저당권, 존속 소멸. 이것도 소멸한 겁니다. 다.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건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물건만 소멸하는 겁니다. 권리 소멸이 아니고. 그럼 봐요. 자, 혹시 이런 거 공부했나? 이 건물이요.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 화재 보험금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AB가요. 내 거다 손대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 부르나요? 물상대위. 오케이. 물상대위예요. 자, 근데 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 멸실하면 물건 소멸합니다 그랬죠. 그럼 얘들이 무슨 권한으로 물상대위를 해? 무슨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다시 봐요. 11번. 뭐라 써 있어요? 부동산이 멸실하면 물건만 소멸한다고. 채권은 살아있어. A의 전세금 반환 청구는 살아있습니다. 또는 B의 피담보 채권이죠. 살아있어요. 그래서 채권으로서 이제 물상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우는 자 보세요. 부동산이 멸실했는데 권리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권리가 아니고 뭐만? 물건만 소멸하는 거예요. 물건만. 바탕된 채권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일단 요만큼 읽어보셔야 되고 또 하나 특징은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에요. 민법 186, 180 양자 비교죠. 요거는 시험 보러 가면 거기 시험 나와요. 민법 시험이 주로 나와요. 자,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 비교 이렇게 하나. 이 두 가지 끝났고요. 요거 하나 봐야죠. 절차법상.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인데 이렇게 하세요. 절차법상 권리 변동. 또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절차법 그러면 요거는 무슨 법? 요 이제 부동산 등기법. 여기는 이렇게 해요. 자, 부동산 등기법 3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 보세요. 여기 171. 그 3번에 절차법상 보라색 글씨 있죠? 밑에 체크하세요. 밑에서 첫 번째 끝에 부등법 3조에서는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을 규정하고 있다. 줄 그어놓으시고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부등법상 등기할 권리 내용은 6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그래요. 이렇게 묶으세요. 여기서 다시 절차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은 6가지예요. 묶어 계세요. 보설이, 변소처 이렇게 하세요. 보설이, 변소처 이렇게. 근데 이게 나중에 쓸 때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묶어 계세요. 보설이, 변소처 이렇게.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자, 1번에 보존 나와 있죠? 자, 이 보존을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을 이제 원시취득했어요. 원시취득. 원시취득이고, 그럼 또 하나. 그러면 원시취득으로 취득할 권리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소유권밖에 없어요. 소유권 보존입니다. 두 개 체크하세요. 1번. 자, 보존 체크하세요. 보존.
자, 쭉 가서 이제 미등기 변호사에 대한 원시 취득 체크하고 171 끝에 1번에 1번. 그것도 지금 2번 체크하세요. 2번 동그라미 변호사 보존할 수 있는 권리는 뭐만? 소유권뿐이다. 그래서 전세권 보존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보존은 뭐만? 소유권만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하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보존은 딱 두 단어예요. 여기 이제 부동산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원시 취득 했을 때 하나 보시면 되고. 권리는 뭐만? 소유권밖에 없다. 딱 두 단어. 설정 가세요. 그 다음 장 설정. 설정은 뭔가 하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계약으로 만드는 게 설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체크해 주세요.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다. 체크해 주시면 돼. 그렇죠.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이 이제 설정 등기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전 체크하세요. 이전. 이전에서는 거기 두 번째 줄인가요? 첫 번째 줄 끝에 체크하세요. 권리 주체의 변경 체크하세요. 이전. 권리 주체 변경. 이거예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제 소유권 넘어가야죠. 그럼 소유자가 이제 누구에서 누구로? 갑에서 을로. 이제 그걸 불러요. 권리 주체 변경이다. 그 소유자죠. 이게 권리 주체니까 이렇게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전은 체크하세요. 권리 주체 변경. 이렇게. 그다음 이제 변경.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어요. 변경 파트는 두 개 났죠. 변경 등기가 있고 경정 등기가 있다. 공통점 둘 다 등기 번실이 일부 불일치. 근데 이제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일 때는 변경 등기를 했고 원시효 사유는 경정 등기한다.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3조의 변경은요. 우리 지난 아까 나왔던 변경 경우 둘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변경이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포괄적 개념입니다. 훨씬 더. 그다음 이제 소멸. 소멸은 뭔가 하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 왔죠. 요거 두 개를 포괄하는 개념 보시면 돼. 이렇게 해서요. 말소 등기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했을 때. 등기 원인이. 그래서 이제요.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요. 등기를 그냥 지우는 게 아니고 무슨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그 다음 중 있죠. 그거 이제 말소.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멸실 등기는 이렇게 해야 돼.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다. 부동산. 그럼 이게요. 자, 카베 건물인데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더 이상 건물 등기부는 필요가 없죠. 그때 멸실 등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표제부위 있죠. 표제부위 적어줘. 위 건물 멸실했으면 딱 쓰고 갑골 다 지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3조의 소멸에는 말소와 멸실을 포괄하는 개념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는 얘예요. 처분 제한. 이제 저 책에 줄 좀 볼게요. 자, 172, 5번 처분 제한 찾았죠? 자, 1번 체크합니다. 1번 처분 제한이란 소유권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 금지하는 거예요? 아니고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 체크하고. 그럼 체크하세요. 여기에는 자 체크하세요. 종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다음 또 이제 3번도 한번 보실래요? 3번. 자, 처분 전개에서도 충익 개정 것이 아니므로 그다음 줄보세요. 처분을 제한당한 권리자는 사실상의 처분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만 딱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제 자, 가처분 딱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부동산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분 금지가 아니고 처분 제한이에요. 제한. 그럼 하나만 자, 잠시 이제 민법을 얼마큼 공부했나 테스트. 자, 혹시 그런 거 들어봤나요? 이중매매? 네. 그 이중매매가 가처분 사건이에요. 자, 봐요. 이렇게 할게. 자, 심오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줘야죠. 근데 협력 안 해 계속. 을이 가만히 보니까요. 갑과 병이 매매계약을 또 체결했어요. 근데 왔다 갔다 등기하려고. 그 문제가 병 앞으로 등기해버리면 을이 병한테서 내 거다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을이 이제 보세요. 정신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등기하면 끝이잖아요. 급하죠. 그때 이제 을이
법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처분이죠, 가처분. 이게 그거였지. 이전 금지 가처분. 들어봤죠? 시험합니다. 시험은요. 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해요. 법원에서는요. 의리라는 사람이 채권자라는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확실하다가 아니고 가능성만 있으면 돼. 그럼 뭐예요? 매매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요. 일단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들어왔고 이상 없죠?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로 등기를 촉탁을 해요. 촉탁 기억나요? 네. 아까 이렇게 했어요. 국가기관이 등기합니다 그랬죠? 이게 그죠 그거잖아요. 법원이니까. 촉탁이 딱 들어와요. 촉탁이 들어오면 등기관이 이제 등기해줘요. 그래서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가처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처분 여기까지가. 근데 그 위에 갑이 병한 때 소유권 이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된다고. 그래서 뭔가 하면 이 가처분은요. 처분 금지가 아니고 처분 제한이다 그 말이에요. 소유권 넘겨주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에요. 병. 그래서 이게 가처분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을이 나중에 정신소송에 이기면 물건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병이 이제 불안해지겠죠.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처분 제한은 여세요. 처분 제한이에요. 처분 금지예요. 처분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때부터 처분할 수 있다. 하나 딱 떠올리면 되고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처분 제한의 종류는 뭐가 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렇게 동장 두 개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2월 말쯤 가처분 수업할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준비 과정이고 보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 읽어놓으세요. 자, 문제. 자, 절차법상, 부등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은 뭐가 있다? 보설이, 변서처 체크하세요. 이렇게 명칭 쭉 읽어오셔야 돼.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기서 지금 크게 이제 3개 나왔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이제 등기할 물건. 내용이 많아요. 보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이제 등기할 권리는 뭐 그건 지금 문제는 아니고요. 등기할 권리 변동입니다. 근데 권리 변동은 지금 제가 수업을 하긴 했는데 여기가 수업을 하시면 민법 시험 문제로 쭉 나와요. 민법으로 이렇게 읽어보셔야 돼. 비교. 좋고 이제 오늘 드린 프린트 하나 보시죠. 자, 학기학습 3주차 3. 다 끝났습니다. 장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1번. 1번 풀어보시죠. 1번 OX, O. 자, 요거 이제 접수식이죠. 이렇게 해서요. 현행법상 등기 접수식이 언제?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그렇지. 맞죠? 2번도 풀어보세요. 자, 요거는 그거죠. 효력 발생 시기. 언제? 그렇지. 등기를 마친 경우 언제? 접수한 때로부터. 그때부터가 아니고.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1번, 2번 매년 뜨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3번.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 일동 건물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아까 우리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요. 원칙이 1부동산 1등기 기록했죠? 적어놓으세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그런데 아파트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다 그래야 돼. 있다. 오. 맞는지. 오야. 오. 그래서 구분 건물도 1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남은 거는 그래서 지금 1등기 기록이죠. 그건 한 장이 아니고 한 세트예요. 세트.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3번이 옳은 말입니다. 자, 4번.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소유권 목적이니까 주등기로 해야지. 주등기. 그 뒤에 소유권 이외 권리 처분자는 이거는 부기등기 이렇게. 소유가 이외니까 이렇게. 그 구분할 수 있죠? 자, 5번. 5번도 이제 찍기 연습 제가 수업 안 했었어요.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말소회복은 요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요거는 부기등기예요. 일부니까. 또 표정 봐, 또 이상해졌어, 갑자기. 자, 다시. 자, 봐요. 아까 우리가 부기등기 그러고 딱 여기네. 아까 내가 딱 적었었어. 두 가지. 첫 번째, 소유권 이외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하나. 자, 두 번째, 등기부의 일부의 변경, 경정. 일부잖아요. 부기등기. 그래서 이제 혹시 찍을 수 있나 제 일부러 수업 아까 안 했었어요. 지금 보려고. 일부니까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번 맞는 말이에요. 최근에 25회 때 정답 질문이었어요.
자, 6번. 자,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일필지 일부의 지상권 돼야 안 돼? 용의권이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적으세요.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이거 틀린 말이지. X.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7번도 찍기 연습. 한번 풀어보세요. 7번. 잘 찍나 못 찍나 보자고 이제. 자, 줄 그세요.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이거는 뭔가면요. 이거는 바다에 떠 있는 배야, 배 그냥. 등기할 수 없지. 아까 했잖아요. 건물은 뭐라고요? 정착이 되고 지붕과 주벽 동기둥이지. 근데 선박은 정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XX. 그래서 아까 왜 했어요, 우리가? 자, 하는 말. 건물만 등기한다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요. 건물의 외관을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건물 외관이 뭐가 있다? 정착이 되고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이 나가죠. 이렇게. 그것도 이제 최근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8번은 자, 첫 번째 기억은 OX. O. 니은은 X. 디귿번 권리의 일부에 대한 용의권은 요거는 X. 1번 권리 일부에 대한 처분행위는 요거는 된다. O. 이렇게. 이 표는 꼭 자꾸 외우셔야 돼. 자꾸. 그럼 9번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X죠. 이행 판결은 등기를 요한다지. 그죠? 맞는 말로 고치려면 이행이 아니고 형상이 와야 되겠죠. 같은 말이고. 그럼 이제 10번도 한번 보세요. 자, 10, 11, 12는 원래 제가 그걸 했었어요. 오늘 등기 효력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다음 주에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10번. 일필의 토지 정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의 신청은 수리하지 못한다. 아, 이제 뭔가요? 한 개의 건물에 전세권자 둘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봐요. 자, 그게 포인트야. 제가 이렇게 해서요. 한 개의 건물에 전세권 그랬죠. 전세권 2개 그랬죠. 그럼 제가 요즘 범위 말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나 전부를 물어봐요. 전부를. 그렇지. 그게 뭔가 하면 그래서 보세요. 응연. 자, 다시 보세요. 자, 일필의 토지 정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가 있는 경우 돼 있죠. 무효인데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다른 전세권 등기는 수리할 수가 없다가 돼야지. 왜냐? 2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앞에 거를 말소하고 새롭게 등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나중에 그렇게 볼게요. 다음 주에. 후등기 저지력 그래요. 후등기 저지력. 예? 응. 수리하지 오지 오. 못하니까. 2개 쓸 수 없으니까. 뭔가 봐요. 그래서 자, 한 개의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2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보세요. A 전세가 무효가 됐어요. 여기다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이사 갔어요.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빈집이니까 다시 B한테 전세권을 설정하고 싶죠. 그때는 요걸 먼저 말소를 시키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을 때는 못한다니까 맞는 말이지. 그럼 11번 등기 추정력은 갑불구 등기에 인정되며 표지부 등기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거 얘요. 이 추정력 우리가 그렇게 해요. 권리 등기가 있는데 권리 등기만. 갑불구 등기만. 표지부 등기 추정력이 없습니다. 자, 12번 소유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그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원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아요. 자, 이 말이에요. 딱 봐도 등기 봤더니 등기부에 A에서 B 앞, 갑에서 앞으로 소유 등기 딱 돼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을앞으로 등기 돼 있잖아요. 그럼 을은 갑한테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등기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거기서 일단 3개. 자, 10, 11, 12 요거는 원래 다다음 주 수업 내용인데 미리 뽑아놨는데 자,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 좋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은요.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가 등기의 왔죠. 서설 파트. 두 번째가 이제 등기 종류 왔죠. 세 번째 이제 등기 대상 왔습니다. 여기서 등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1장 끝내고 2장 보고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세요. 등기는 한번 읽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하면 등기는요. 거기 또 나와요. 민법 시간에.
공통사항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